수험생이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시험 합불의 여부가 아니다. 왜냐면 1년 단위의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루하루 잘 사는 것이다. 저 같은 이런 슬럼프를 극복 못하면 다른 일을 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울래도 어려움이 똑같을 텐데 멘탈을 붙잡고 어려움을 버티고 이런 능력이 없으면 뭘 해도 사실 똑같다. 차라리 차에 치여서 시험 끝나고 깨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도 하셨다 그러는데 네. 어느 정도로 진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아까 이렇게 하고 오후에 집에 들어와 저녁 먹고 쉴 때 이제 몸을 안 굴리니까 이런 나쁜 생각들이 다시 또 나는데 거의 제 살면서 느껴본 최고의 스트레스였는데 최고의 스트레스.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드냐면 차에 치이고 싶다는 생각도 포함인데 이렇게 포기를 하는 삶을 살면 도대체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못 살 것 같다. 그냥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난 그냥 혼자 굶어 죽겠구나. 네. 난 이렇게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욕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에게 하는 생각이 넌 한 사람 없도 못하는 병신이야. 정말. 한심하다. 되게 안 좋은 생각밖에 들고 이거를 6주 내내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네. 우연히 그 방황할 때 학식도 먹고 이래서 학교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저보고 그냥 걸어 다니는 시체 같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여기 다크서클이 마스크 아래까지 있는 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 당시에는 이 스트레스가 정말 개체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나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힘들었는데 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일반 화학하고 생물에서 내가 조금 그런 위기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점수를 뭐 시험 쳤는데 안 나온 건가요? 모의고사 같은 게? 일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모의고사도 보고 그 전에 이제 또 따로 또 계속 모의고사도 보는데 일반화학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가 거의 60% 정도라고 60% 정도요? 66% 이 정도? 그러니까 위에서 40%인 건데 그 성적 받으면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정량대, 정성대라고 해서 이제 대학마다 추구하는 평가 입시 방식이 다른데 그런 성적 하나 있으면 사실 어디도 힘들어서 그렇다 보니 그렇고 생물은 성적은 잘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게 수능이랑 다른 게 모의고사를 출제기관에서 직접 내주는 게 아니니까 네. 잘 본 것도 못 믿겠고 못 보면 짜증나고 의심이 많으시네. 이게 실제 고사랑은 너무 다를 텐데 지금 잘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이 생각 때문에 잘 본 거는 이게 실제로 잘 나올지 모르잖아 라는 의심에다가 못 본 거는 이것도 못 보면 진짜 더 못 보겠네? 이 생각이 그러다 보니 생물은 특히 또 그 당시 워낙에 양이 많아서요. 일반 생물학이 암기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생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럼 지금 한 6주 정도를 이렇게 쭉 어떻게 약간 산악인처럼 사시다는데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사는 동안 그렇게 몸이 힘들게 사는데도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새벽 3,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게 맞아요. 다반사였는데 이러다 어느 날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그냥 앉아서 있는데 눈물 한 방울이 정말 이렇게 또르르 떨어지면서 왜 이렇게 나는 사서 불행하게 살까?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 사서 한다는 그런 좋은 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모든 불행함을 내가 사서 살고 있다. 굳이 약사가 못 돼도 내 인생이 그렇게 막 곤두박질 치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과연 나는 언제 행복했나 최근에 를 떠올려 보니까 차라리 정말 그 방학하기 전에 결과 의식 없이 정말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책상에 앉아있고 밥 먹고 산책하는 시간에도 그날 전에 배웠던 거 떠올리고 지하철 통근 시간에도 떠올리고 하루 종일 뭔가에 미쳐 살았던 삶이 훨씬 행복하다라는 걸 그 당시에 깨달았고 이제 여러 사람 그때 저 혼자만 깨달은 것도 아니고 깨달은 이후에도 이제 도움을 준 뭐 여러 사람이라던가 변호사님 합격자 인터뷰 다른 동영상들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수험생이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시험 합불의 여부가 아니다. 왜냐면 제가 합격을 하고 나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합격해서 이유 없이 기쁜 건 정말 이틀이면 끝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건 정말 최후의 순간이라서 정말 최후의 짧은 순간이라 이런 1년 단위의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루하루 잘 사는 것이다. 어떤 쾌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불행한 감정을 안 느끼는 게 수험생 행복이구나. 불행함을 느끼지 않는 게 행복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공부의 목적이 많이 바뀌었고 더 이상은 사실 약대 못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놀고 제가 학원 다녀봐서 알지만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다들 책상에 코박고 공부만 하고 심지어 또 처음에 겁먹고 시작했던 게 이게 수능 때랑 다르고 이미 한번 이런 표현 또 거칠지 모르지만 사실 이미 한번 걸러져서 나름 공부했던 애들이 그렇죠. 경쟁자들이 막강하죠. 네. 왜냐면 저도 사실 제 수능 성적이 당시 상위 10% 정도 이렇게 걸러져서 왔더니 학원에서는 다 너 정도면 평균이야. 그냥 너 정도면 손해보는 건 없는데 네 수능 성적 뭐 네 내신 성적 뭐 네 학벌 널렸어. 이런 게 사실 중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나는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있었는데 이 판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쫄아 있는 게 있었죠. 맞아요. 자신감을 장착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잘 안 가져지죠. 그게. 네, 사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그쵸. 그걸 깨달은 것도 아마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경쟁자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 내가 자꾸 이걸 더 크게 만들잖아요. 네. 저도 시험 칠 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막 서울법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 시험 안 그쵸. 되고 막 그러니까 과연 내가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딱 경쟁자들은 너무 커 보이고 네. 나는 이제 너무 초라해 보이고. 혹시 좌우명 같은 게 있으세요? 이번 계기로 생긴 게 있는데 네. 그냥 정말 현재에 집중하고 살자. 제 행복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행복의 가치관이 많이 예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바라는 게 적당히 이제 저도 돈 벌고 적당히 돈 버는 배우자 만나서 그냥 가정 이루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 생각한 게 저희 부모님을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그런 삶을 누리려면 정말 많은 위기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이겨낸 사람들이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부모님이 본인들이 겪는 그런 건 안 알려주시고 베풀어주고 편안하게만 해주시니까 그게 당연하고 평범한 건 줄 알았는데 뭔가 저야 아직 어려서 자식도 없지만 제가 가정을 이룬다면 내가 부모에게 받은 걸 똑같이 주려면 똑같은 이런 일하면서 오는 스트레스, 가정을 꾸리면서 오는 스트레스, 두려움, 뭐 남편이 잘리면 어떡하나, 갑자기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들을 이겨내고 자기 할 일 묵묵히 해서 하는 사람만 평범하게 사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이루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때부터는 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에 충실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인생이 이렇게 직업적인 인생과 수험 인생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사실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 공부 못해도 돼요. 아시겠지만 인생의 길이 많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저 같은 이렇게 슬럼프를 극복 못하면 다른 일을 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울래도 숙련되기까지 이런 게 있고 어려움이 똑같을 텐데 멘탈을 붙잡고 어려움을 버티고 이런 능력이 없으면 뭘 해도 사실 똑같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예체능으로 빠지기보다 이렇게 평범하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똑같다. 그 생각은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자기가 숙련된 별도의 기술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책을 많이 보고 그냥 하려는 얘기는 멘탈 관리나 이런 의지, 끈기 하는 건 무슨 일을 하든 똑같고 똑같다. 한 군데서 그걸 발휘하지 못하면 네. 다른 분야를 해도 똑같이 그 지점에서 굴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게 그냥 행복이라고 요새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제 PT 시험 준비하실 때 슬럼프가 왔었다고 들었는데 공부할 때 슬럼프가 좀 자주 이렇게 오신 편이에요? 제가 치러본 이제 두 번의 입시 경험을 종합했을 때 네. 저한테는 큰 슬럼프가 하나 있고 네. 작은 슬럼프가 있다고 스스로 정의를 하는데 네. 작은 슬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상적일 때 공부 스케줄이 평일에 하루에 13시간 정도 또 주말 합쳐서 뭐 12시간, 13시간 정도 하다 보니 네. 주당 80시간 조금 안 되게 책상에 최소한 앉아서 계속 하는 편인데 정말 안 놀고 공부만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스케줄을 이 2달 살다 보면 체력이 먼저 바닥나거나 이제는 뇌 힘이 먼저 바닥나거나 네. 이게 오면 일단 작은 슬럼프가 한번 오더라고요. 쉬고 싶은.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일주일 정도 그냥 편하게 공부 좀 덜 하고 놀면 괜찮아지는 슬럼프인데 가장 문제인 건 이제 다들 큰 슬럼프가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것을 유발하는 요인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슬럼프가 옵니다. 늘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능력을 다 소실하더라고요. 그런 슬럼프 두 개가 저한테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이 8월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월부터 좀 이렇게 방황을 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역시 큰 슬럼프 때문이었는데 네. 네 과목을 PT가 봅니다. 네. 그 중에서 두 과목에 관해서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때문에 네. 약대를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거 불안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정말 6주간 손을 아예 놔버리는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의미 없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학원에서 성적이 캠퍼스 내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일반 화학 하나만 정말 평균 이하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스스로 알았던 게 이게 내가 실수가 아니고 좀 객관적으로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이 성적이 나온 것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했고 남은 시간이 100일 정도인데 다른 걸 유지하면서 이걸 해결해서 다시 끌어올리자니 자신감이 결여됐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혼란한 상태를 붙잡고 어떻게든 책상에 앉아있던 차에 일반 생물학이라는 과목이 갑자기 또 저를 옆에서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골랐던 선생님이 교재랑 이론이랑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분이 푸는 풀이 방식을 하나도 모르겠어서 다른 강사 선생님을 찾아보자 해서 결국 찾았고 만족했는데 흔히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그 커리 중에 제가 강사를 중간에 바꾸다 보니 2달 분량이 늦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성격이 제 손으로 완전하게 납득할 때까지 복습을 못하면 불안함을 굉장히 느낀 성격이라서 완전한 복습이라는 게 어떤 제가 만족할 만한 만족할 제가 만한 정말 만족할 만한 다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문제 모의고사 성적이나 혹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스스로 복습법을 해봤을 때 만족스럽다 이것도 사실 애매하죠. 이러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계산을 해봤어요. 이것도 사실 혼란할 때 그 변호사님 책에 보면 정말 울고 싶었을 때 하셨던 거 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걱정이 되는데 네. 실제로는 이게 어떤가 그 당시 네. 시험이 떨어지면 부모님이 나를 책책하실까? 아니다 이렇게 적은 그 페이지 있잖아요. 네. 그거 생각이 나서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생물 시간에 투자하는 과목, 그다음에 이 생물 강의를 듣는데 필요한 시간, 내가 문제를 풀고 복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다 계산을 해봤는데 그 커리큘럼 중에 파이널 강의 빼고도 딱 강의 한번 듣고 문제 풀면 복습이 안 되고 시험 날짜가 다가온다라는 거를 물리적으로 아니까 제 입장에서는 복습을 충분히 못해? 그럼 생물 망했네? 근데 생물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일반 화학인데 둘 다 이 모양이네? 그럼 난 망했네? 이 생각이 되다 보니까 정말 완전히 그때부터는 퍼지게 됐습니다. 시간이 물리적으로 일단 부족하다. 내 공부 스타일상 이게 확인이 되니까 계산이. 근데 사실 그것도 제 착각이죠. 시간이 100일이나 남았는데 이게 부족한지 아닌지 네가 재단할 게 아니다 라는 게 아까 말한 동생한테 받은 충고이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을 담갔으니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저한테 좀 결여돼 있어서 근데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방황을 하다 보니 일단 학원을 그냥 무작정 안 나갔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를. 그래서 그냥 어떻게 지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학원에 다시 나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니까 3일 만에 다시 똑같은 이유로 학원을 나오게 됐고 아예 남은 4개월 이용료도 다 환불받아 버리고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니 이 돈이 학원에 낼 수 없다라는 계산이 안 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방황을 결국 하는데 다행히 이미 고등학교 때 방황할 때 드라마에 빠져 산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게 너무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 안 좋다는 거는 경험이 있어서 무작정 몸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에게도 당연히 사실대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네. 평상시대로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가방을 챙겨서 학원 가는 척 나가는데 이제는 가방에 책이랑 필통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이랑 과일, 간식이 있는 거고 무작정 집 앞에 나가면은 옥수 한강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따릉이를 2시간 끊어서 서울 아무데나 정말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자전거를 타고 아무데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드셨나 보네요. 네, 몸을 굴리지 않으면 정말 그 당시에 이런 말 혹시 듣는 분들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에 대한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 정도로 되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맞아요. 있구나 싶었어요. 충분히 공감이 되죠. 네. 그래서 몸을 안 걸리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따릉이를 타고 2시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전에 재학하던 대학으로 네.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좀 그렇고 네. 어차피 나가면 돈만 써야 되거든요. 네. 그 당시에 스스로 돈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지하철 타고 또 주로 1시간 정도 이동해서 동국대학교에 도착을 한 다음에 학식을 먹고 중앙도서관 맨 아래층에 가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 잠도 안 오지만 일단 체력을 비축했다가 네. 학교에 또 남산 산책로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늘 똑같아요, 스케줄이. 그렇게 남산 정상까지 1시간 반을 걷고 그냥 경치 보면서 나는 뭐 하나 이렇게 멍을 때리다 또 1시간 걸려서 내려오고 학교에서 또 잠시 쉬면은 대충 4시쯤 됩니다. 방학이라서 5시, 평일 5시면 도서관이 문을 닫아요. 네. 5시에 다시 동국대학교에서 내려와서 약수 금호까지 네. 40분 어치를 또 걸어서 어. 집으로 가고 또 시간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 집 주변에 있는 산을 또 1시간 더 돌다 들어가고 왜냐면 집에 들어갈 면목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거의 한 달을 더 날마다 그렇게 반복했는데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게. 예. 근데 왜냐면 어차피 공부는 못하고 영화나 드라마에 빠져서 푸는 거는 더 안 좋은 일이고 정말 몸을 굴려야만 잡생각이 안 났거든요. 왜냐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차에 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그 들어서 생각밖에 안 되니까요. 몸 굴려서 정말 숨 차서 핵핵될 수준까지 가야 머릿속에서 생각이 사라져서 그때는 살려고 정말 그렇게 평일 내내 보내고